그 전에 무슨 드릴을 하든 간에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교정이 안 되죠. 네. 호흡이 이 롤링에 방해가 됩니다. 쿠폰 받는 거 아니에요? 지옥의 특별. 자, 안녕하세요, 코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몸을보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게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에는 또 한참 동계훈련 하고 동계훈련. 있고 네. 저는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코치님이 그 전에 짜주셨던 스케줄대로 월수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가동범위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허리가 진짜 제가 이렇게 뻣뻣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거의 대부분이 감독님하고 비슷할 거예요. 감독님 영상을 보면은 허리가 좀 네. 많이 전방 경사가 좀 졌죠. 네네. 그런 부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중심이 많이 뒤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거의 생활체육이 이게 거의 90%가 있지 않을까. 저희 과거에도 원래 이런 컨텐츠 하려고 했는데 네. 저희가 못한 이유가 네. 결국에는 모든 게 원인이 하나로 간다고. 아. 그래서 아마 오래 못할 거라고 머뭇거렸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생체 2급도 있긴 하지만 네. 그거에 앞서가지고 영상 일을 오래 하고 특히나 편집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항상 컴퓨터 앞에서 무정하게 소위 말해서 거북목이라고 하죠. 이 자세를 거의 20년 동안 해왔단 말이죠. 네. 그게 원인이 돼서 등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수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게 부작용이 나타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거기서 런닝을 한다 이러면은 발목, 무릎 다 아프고 런닝을 해도 허리가 아픈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 골반이 경사가 앞으로지죠. 네. 그러면은 모든 부하가 다 네. 허리로 가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수영하다가 나 수영만 하면 허리가 아파라고 하시는 분들 한번 체크를 해서 감독님하고 비슷한지 네.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저처럼 특히 사무직에 계신 분들이나 컴퓨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랑 비슷한 고민들이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수영도 코치님이 해주신 대로 좀 열심히 해서 특히나 저병 좀 여유로운 저병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저희가 지상 보강 훈련 같은 것들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컨텐츠도 한번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제가 좀 많이 출연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수영뿐만 아니고 지상 훈련 같은 것들 하면서 수영 자세 교정 그리고 수영 자세 교정뿐만 아니고 저와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콘텐츠들을 한번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 하셔야죠. 저희가 이제 생활체육 시험을 보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네. 6월 말에서 7월 초에 있다네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페이퍼로 이 기간부터 네. 시험 보기 전까지 네. 차근차근 이런 운동,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이 운동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네. 이런 운동이 차근차근 도움을 준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준이 감독님이죠. 네. 감독님 기준으로 지금 시기에 운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을 숙제랑 같이 차근차근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네. 영상이 아니라 그냥 페이퍼로 네네. 보고 충분히 따라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도 한번 제공을 해보려고 합니다. KS 인스타그램 채널에다가 저희가 디자인해서 카드뉴스 형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2월 중후반인데요.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 말쯤까지 한 3개월 정도가 되죠. 그렇죠. 그때까지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2급 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수영 루틴 같은 것들을 이제 코치님과 함께 알아가 보면서 저도 열심히 따라 할 테니까 여러분도 좀 열심히 한번 따라해봐 주시고 다 같이 생체 2급 합격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시죠. 어떻게 보면 6월 이후로 저희 채널이 망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제가 열심히 해야죠. 제가 이거 이러다가 5월 돼가지고 갑자기 코치님한테 끌려가가지고 특훈 받는 거 아니에요? 지옥의 특별. 그래도 한 번쯤은 해야죠. 그렇죠? 네. 특훈 한번 해야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매달은 못하지만 네. 중간에 한두 번 정도는 구독자 네. 대상으로 모여가지고 다 함께 한번 연습도 한번 해보게. 네.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요즘에 운동량이 너무 줄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뭐 이번 기회에 좀 동기부여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질문들 한번 추려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립턴을 최근에 배웠는데 연습 첫날 4-5번 했더니 어지러움과 미습거림이 수영 마치고 나서도 지속되었습니다. 빙빙 도는 놀이기구 타고 나서 멀미하는 느낌이요. 플립턴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씩 해보는데 여전히 어지러워서 플립턴은 포기하고 사이드턴만 연습하고 있습니다. 수영 회원 중에 젊은 분들도 저와 같은 증상의 회원이 있더라고요. 멋있게 플립턴 하고 싶은데 포기하는 게 맞는 거겠죠?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이런 질문 상당히 많죠. 그래요? 저희가 모든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지만 그 중에서 가장 넘어갔던 것 중에 한 분류가 이제 이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반복적으로 해야지 그 어지럼증이 없어지긴 하는데 그렇죠. 이번만큼은 조금 좀 자세하게 답변을 하고 싶어서 제가 한번 답을 하려고 하거든요. 혹시 감독님 차멀미 하세요? 그렇게 잘 그렇게 안 하시죠? 네. 턴할 때 멀미 하세요?
안 합니다. 어둡지 않죠. 네. 그거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약간 귀에. 그렇죠, 맞아요. 이 귀에는 달팽이관이라고 있죠. 네. 그 속에 더 들어가면은 균형 감각을 익히는 그렇죠. 기관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기관이 처음에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그 기관이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어지럼증이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어지럼증은 한 1초에서 3초 지나면 다 없어져요. 네. 모든 사람이 멀미를 하는 건 아닌데 멀미가 있으면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예, 근데 한 10초 이상이 갔는데도 계속 어지럽다. 그럴 때는 살짝 거기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한 3초, 5초 지나면 괜찮아지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도 요즘에 턴하면 어지러워요. 네. 왜냐면 하도 안 하다가 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는 자주 해봐가지고 적응하는 게 근본적인 건데 네. 이것만 얘기하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방법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물 위에 사는 방법은요. 제자리에 앉아가지고요. 고개를 양옆으로 계속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움직임에 대한 적응을 하고요. 네. 또 한 가지 두 번째 방법은 시선을 고정시키고요. 고개를 돌리면서도 시선을 계속 거기를 맞춰서 가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지상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고요. 네. 수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턴할 때 시선 어디 보세요? 시선이 변하죠. 변할 수밖에 없죠. 네네네. 근데 그렇게 어지럼증이 있는 분들은 최대한 시선을 한 곳에 집중하려고 하시면 그게 조금 예방이 됩니다. 우리가 사무실에서 이제 근무하다가 고개를 빠르게 흔들어 보기도 하고 돌려보기도 하고 네. 시선을 고정시킨 다음에 해보기도 하면서 또 턴할 때 웬만하면 시선의 변화가 많이 없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눈을 뜨고 물속이나 대각선이나 어디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어지럼증이라는 거는 특별히 이상이 없으면 거의 속에 있는 기관에 적응을 못한 거거든요. 네. 너무 할 때마다 속이 안 좋고 그걸 너무 참고 하지 마시고 지상에서부터 먼저 살살 적응시키면은 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원래 항상 스킵했었는데 네. 이번만큼은 이렇게 한번 답을 해볼게요. 저는 다른 고민이 있는데 턴하고 항상 호흡이 딸려요. 턴하고 호흡을 딸리는 거는 네. 일단은 호흡이 짧을 수도 있지만 네. 개는형 100m를 1분 30초 간다면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아마 턴하기 전에 호흡하는 방식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충분히 마시고 턴을 해야 되는데 충분히 마시지 못하고 그냥 급하게 턴을 하니까 네. 마시는 동작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충분히 마시고 그 다음에 턴하고 나와야 되죠. 네. 그러면 턴할 때는 호흡을 조금 뱉어야죠. 네. 왜냐면은 코에 물 들어가잖아요. 네네. 살짝 뱉으면서 그렇죠. 턴한 다음에 참고 있다가 나오면서 다시 네. 뱉게 되죠. 턴을 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턴하고 이제 브레이크아웃 직전까지 있잖아요. 네. 그때가 호흡 충독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제 느낌은 한번 몸에 어떤 힘을 확 쓰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되게 자연스럽게 딱 넘어가는 게 아니고 어쨌든 몸을 확 하면서 거기에서 힘이 되게 쓰이니까 체내에 뭔가 이산화탄소 농도 같은 게 확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턴할 때 호흡을 뱉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코에 물도 안 들어가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걸 너무 과도하게 뱉어버리면 여기 있는 거 다 뽑아버린 거잖아요. 그쵸. 그럼 벽을 차고 나갈 때는 이미 없으니까 과호흡이 올 수밖에 없죠. 막 딸려요. 살짝만. 턴할 때는 호흡을 충분히 들어 마시고 턴하면서 살짝만 뱉고 그 다음에 참았다가 뱉으면서 올라오면 좀 더 긴 거리를 갈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전 영상 중 킥판 키고 자유형 플러스 킥판 터치 드릴을 보고 시도해봤습니다. 저는 왼쪽 롤링이 아직 많이 부족하고 오른쪽은 물을 끝까지 밀지 못하고 퍼올린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롤링과 피니쉬 끝까지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끝을 킥판에 터치하려고 하니까 중심이 더 흔들려 물속 동작을 정확하게 하기 힘든데 우선 스트로크 자세를 많이 휘청거리면서 해도 도움이 될까요? 자유형, 배형, 접형 다 푸시, 피니쉬가 부족한 느낌입니다. 끝까지 밀려면 초반에 힘을 빼야 한다는 말에 미들 스컬링으로 물을 부드럽지만 무게감을 느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컬링은 캐치 드릴이라 느껴져 푸시, 피니쉬에 더 집중하고 싶은데 피니쉬를 끝까지 하는 거에 익숙해지는 푸시, 피니쉬 집중 드릴이 있을까요? 스컬링으로 빨리 나가는 게 많이 중요할까요? 저는 전보다 물이 묵직하게 느껴져서 발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분들과 같이 하니까 아직도 너무 느리길래 당황스럽고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제 감각에 집중해야 하는지 속도감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 어떤 걸 더 중점적으로 둬야 할까요? 세 번째 질문은 자유형 롤링 타이밍이 양쪽 다른 느낌입니다. 왼쪽은 몸을 돌리는 것보다 팔을 먼저 미는 것 같고 오른쪽은 확실하게 몸이 먼저 돌아갑니다. 롤링 타이밍을 제대로 교정하고 싶은데 왼쪽은 어깨 통증 때문에 꼭 교정하고 싶습니다. 추천하시는 드릴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세 가지인데 상당히 길죠. 네. 이거는 제가 짧게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지난 시간에 어깨 여는 연습, 끝까지 미는 연습을 킥판 터치하는 거를 얘기했었죠. 맞아요. 그거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거 할 때 많이 휘청거리거든요.
그 휘청거리지 않게 팔을 잘 뻗어주면서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는 휘청거려도 될까요가 아니라 최대한 휘청거린 거를 막아주면서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네. 얘를 터치를 하는 이유가 가슴을 여는 건데 네. 얘가 같이 휘청거리면 가슴 여는 효과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중심을 잡으면서 해주는 게 효과적이고요. 네. 자, 두 번째 질문은 스컬을 하는데 이 스컬은 캐치에 관련된 드릴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스컬링은 물의 감각을 연습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캐치 드릴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캐치 드릴로 활용할 수 있고 네. 피니시 드릴로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 전완근 트레이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컬링은 다양한 목적이 있는 거지 절대 캐치를 위한 것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속도냐, 물의 묵직함이냐, 네. 그냥 감각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묵직해지면 빨라져요. 빨라지는데 스컬링은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내가 얼마큼 물을 감각적으로 묵직하게 잡을 수 있냐, 네. 이거를 얼마큼 내가 느낄 수 있냐, 이게 목적이 더 있어요. 그렇죠. 물론 스컬링이 또 패스트 스컬링이라고 해가지고 스컬링은 최대한 빨리 가는 동작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보다는 어쨌든 감각이기 때문에 속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네. 그냥 감각에 더 집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질문은 왼쪽 오른쪽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른쪽은 더 확실하게 잘 들어가는데 왼쪽은 잘 안 들어간다. 네. 이거를 하기 위한 드릴을 뭐냐? 네. 이건 이미 앞에 터치 드릴 있죠. 네. 이걸 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분이 벌써 평가를 하셨어요. 호흡 때문인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오른쪽이 잘 돌아가는 이유는 호흡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맞아요. 호흡 때문에 더 잘 돌아가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호흡 때문에 잘 돌아가고 호흡이 아닌 쪽도 그만큼 돌려야 균형 있는 수영이 가능해요. 그리고 보통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오른쪽과 왼쪽이 균형이 맞게 돌아가요. 네. 경기력이 낮은 사람들은 네. 호흡하는 쪽만 크고 호흡 안 하는 쪽은 낮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네. 호흡 때문에 크다는 얘기는 호흡이 이 롤링에 방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롤링에서 이 타이밍에 맞게 호흡을 하셔야 되지 호흡 때문에 더 커진다? 이미 롤링에 방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리듬에.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드릴 한 가지 부탁한다 했잖아요. 네. 근데 질문 중에 그런 거 많죠. 뭐에 좋은 드릴, 뭐에 좋은 드릴, 그렇죠. 뭐에 좋은 드릴인데 근본적으로 드릴은요. 한두 가지면 충분해요. 근데 드릴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지 네. 무엇을 하냐가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네네. 아마 이런 드릴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게 잘 안 좋아진다는 거는 그 드릴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어떤 드릴이 좋냐, 어떤 드릴이 좋냐 다 이미 인터넷만 뒤져도 수없이 나와요. 네. 근데 그 드릴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나는 이 드릴을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피드백을 받으셔야지 네. 그 전에 무슨 드릴을 하든 간에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교정이 안 되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거는 드릴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수영을 해야죠. 그렇죠. 네. 드릴에서 연습한 거를 바로 전이시키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네. 드릴만 한다고 해서 절대 수영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어느 한 가지 드릴을 추가적으로 할 생각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드릴을 내가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강사분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코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한테 피드백을 받는 게 1번이에요. 드릴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한 가지를 정확하게. 네. 네, 그래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고요. 네. 이 킵한 터치 드릴은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좋아하는 드릴 중에 한 가지예요. 네. 끝까지 밀기도 연습이 되고요. 네. 그리고 롤링도 돼요. 물론 네. 팔이 오바스럽게 좀 넘어가는 부분도 있겠죠. 네. 네, 근데 지금 이 동작을 더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먼저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3년차 마스터즈 수영인입니다. 자유형 호흡할 때 왼팔이 자꾸 앞으로 안 뻗어지고 안으로 뻗어 들어갑니다. 무호흡일 때는 안 그러는데 호흡만 하면 나쁜 습관이 나와서 마스터즈 대회 준비하는 저로서는 상당히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그래서 캐치업과 한팔 자유형 드릴을 계속하고 있는데 하면서 호흡 시 왼팔 글라이딩을 의도적으로 살짝 옆으로 미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시하는 순간 또 도돌이표가 돼서 답답합니다. 자세가 많이 굳어진 것 같은데 제가 하는 드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드릴에서 좀 더 다른 포인트로 연습을 해봐야 할까요? 여기 앞에 있는 질문하고 비슷하죠. 효과적인 드릴 방법을 찾고 있는데 이 드릴조차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앞에 하고 연관되는 얘기인데 제가 이 질문을 채택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한 가지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팔 리커버리 방법 중에 자유형에서 네. 스트레이트 암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엘보 세우는 그렇죠. 용어가 있었죠. 네. 근데 이 용어 중에서 하이엘보라고 있었고 네. 리프트 앤 네. 시프트가 있었죠. 네네네. 그렇죠. 네. 근데 이 용어를 잘 보세요. 리프트라고 했어요. 네. 리프트는 팔꿈치를 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시프트는 뭐예요? 옮겨 놓는다. 옮겨 놓는 네. 거죠. 네. 여기서 자꾸 안쪽으로 들어간다, 제대로 앞으로 뻗지를 못한다는 거는 여기 왔죠. 네. 여기 와서
팔꿈치 높이가 유지된 상태에서 네. 시프트 동작이 있어야 돼요. 네네. 시프트 동작이. 근데 이 시프트 동작이 없이 그냥 이렇게 뻗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꼬이기도 하죠. 수영하시다가 이렇게 수영하시는 분들 있죠. 네. 이런 분들이 시프트 동작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측면에서 얘기하면 리커버리를 쭉 끌고 왔죠. 네. 여기서 시프트 동작이 뭐냐면 이렇게 옮겨주는 동작이에요. 네네네. 그대로 이렇게 찔리게 되는데 네. 시프트 동작을 언제 해야 될까요? 제일 고점에서? 고점에서 하면 가장 교과서적인 폼인 거예요. 네. 우리 선수들 가만히 보세요. 리커버리가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가 90도가 되기 전에 이미 들면서 시프트 동작을 만들어서 가요. 그럼 낮은 리커버리가 돼요. 네. 그럼 로링이 크지가 않아도 네. 이 물이 걸리지 않고 바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생활체육이든 엘리트 체육이든 네. 그 부분을 그냥 들고 앞으로 찔러라고 가르치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시프트 동작을 따로 설명해 주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네. 이 시프트 동작을 빨리 들어가면은 어깨가 좀 더 편해져요. 네. 근데 너무 빨리 들어가면 어떤 수영이 할까요? 아마 오늘 수영장 가서 한번 보시면 네. 특히 중년의 남자들, 네. 유연성 없는 중년의 네. 남자들 수영 이렇게 하시죠. 아. 그렇죠? 야, 리프트를 안 하고 네. 바로 시프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적정선이죠. 어느 정도 리프트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프트가 되는데 네. 이걸 미리미리 리프트가 없이 그냥 시프트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근데 이분은 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글로만은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아, 요거 설명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한번 이 질문을 채택을 했는데 네. 이 시프트가요 90도까지 간다는 거는 뭐예요? 완전히 최고의 범위예요. 네네. 근데 90도가 넘어서까지도 시프트가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뒤집히게 돼요. 네. 그러니까 수영할 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네네네. 그분들은 90도까지 될 때까지 시프트 동작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프트 동작은 오면서 손을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네.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네. 리프트 들어오고 시프트를 바꿔주는 거. 네. 이 바꿔주는 동작에 의해서 앞에 엔트리 범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네. 멀리 넣고 싶다? 그럼 시프트를 조금 더 크게 가져가서 멀리 넣으면 되는 거고 안쪽에 넣고 싶다? 좀 더 시프트 동작을 덜 가져가서 네네.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리프트 앤 시프트라고 할 때 그 시프트 동작을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프트 동작을 너무 빨리 들어가도 문제지만 너무 늦게 들어가도 어깨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리프트 앤 시프트가 들어가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태에서 킥을 차면 킥 반동으로 스트림라인이 잡히는데 풀브이를 끼고 스컬링 연습을 했는데 다리가 자꾸 가라앉습니다. 헬스를 해서 복근도 있는 편이라 코어에 힘을 주는 방법은 알겠는데 풀브이 끼고 복부에 힘을 주면 역기역식으로 다리가 바닥에 끌리는 형태로 가버리고 엉덩이와 하체에 힘을 주면은 이렇게 대각선 모양으로 상체만 올라오고 하체가 바닥에 떨어져 버립니다. 스타트를 할 경우에도 스트림라인이 처음엔 잡히다가 점점 다리가 바닥 쪽으로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데 하체를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어를 잡는 방법이에요. 근데 저도 그 말씀 하실 것 같았어요. 네. 네.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죠? 네. 데드리프트 하나요? 데드리프트요? 네. 네. 데드리프트 할 때 네. 복압이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이 아랫배에 상당히 힘을 많이 주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코어를 밑으로 내린 거죠. 네네. 근데 수영은요 올려야 돼요. 그렇죠. 올려야지 중심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더 빠른 수영이 가능하고 다리가 뜨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가끔 가다가 이 코어를 잡는다고 하니까는 모든 종목을 다 똑같이 잡으려고 해요. 네. 지상에서 서서 하는 종목, 이 코어 잡는 방법이 다르고요. 누워서 하는 종목, 코어 잡는 방법이 달라요. 그렇죠. 서서 하는 거는 지면 발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코어를 내려서 밑에 쪽에 힘을 주고 올리는데 네. 수영은 누워서 하기 때문에 코어를 잡는 게 중심을 올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아마 이분은 다양한 운동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밑으로 내리는 연습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죠. 뭐 머리가 높아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코어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코어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하체 쪽에 내려가지고 코어를 잡으니까는 하체가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느 자세라고 하면 좀 비슷하냐면요. 흉곽 호흡 있죠. 네. 예, 흉곽 호흡처럼 이 가슴을 부풀어 오게 하는 거. 네. 그 자세가 우리 수영에서는 코어를 잡는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코어를 최대한 올려야지 내리면 안 돼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차이다. 그래서 똑같은 운동이라서 무조건 코어가 잡는 방법이 다 똑같지가 않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코어 잡는 방법, 특히 수영에서 코어의 위치를 좀 이렇게 옮기는 방법, 좀 위쪽으로 올리는 방법을 저희가 또 인사이트 클래스에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죠. 예. 저도 그거 보고서 자유형에서 제가 하체가 가라앉는 거를 더 띄우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저희 인사이트 클래스도 한번 많이들 관심 부탁드립니다. 배영 손 타이밍에 관한 질문인데요. 지금 세 가지 타이밍을 보면 네. 1번이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오른손이 들어가는 순간 네. 왼손이 리커버리가 시작이 된다. 그리고 2번은 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을 밀면서 올린다? 제가 이게 이 말로만 봐서는 조금 헷갈리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타이밍을 먼저 얘기를 할게요. 네. 배영 타이밍 여러 가지가 있긴 해요. 네. 같이 밀면서 같이 오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얘를 넣고 조금 기다렸다가 피니시가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얘가 팔을 당기면서 같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네.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게 가장 흔하지는 않아요. 물론 물론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네. 흔하지는 않고 네. 본인은 되게 편안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렇게 추천하는 방식은 아니다. 네. 네. 그래서 자영하고 똑같이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피니시하고 물이 들어가는 거 있죠. 네. 그걸 동시에 가져가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니까 네. 한 팔 하고 한 팔 하고 이렇게 생각 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배영은요 연결이 더 중요한 종목이에요. 네. 한 번 얼마큼 내가 잘 미냐가 중요한 종목이 아니라 물론 네.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연결시키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멈춰있는 동작이 없이 가야 된다 네. 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유형 100m 빠른 6비트 연습 중인데요. 빠른 킥에 손을 맞추려니 호흡 타이밍이 너무너무 짧아서 오히려 숨 쉴 때 킥을 늦추게 됩니다. 호흡 타이밍에 킥을 맞추려니 왼쪽 오른쪽 각 3킥 사이에 쉬는 텀이 생기는데 호흡 빨리 하는 연습이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무호흡 100m가 나을까요? 무호흡 100m를 할 수 있으면 그거 하시면 돼요. 무호흡 100m요? 이거 예. 하시는 분이 계세요? 글쎄요. 아니 무호흡 100m가 나을까요? 라는 이게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네. 할 수 있으면 이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네. 할 수 할 수 있으면 이게 제일 좋고 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뭐 타이밍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질문을 답을 하려고 한 이유는 네. 일단은 빠른 킥에 손을 맞추니 호흡 타이밍이 너무 짧아서 오히려 숨 쉴 때 킥을 늦추게 됩니다 라고 네. 했죠. 제가 이 글로만 봐서 예측할 수 있는 거는 뱉는 힘이 약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뱉지 못하고 또 마셔야 되니까 좀 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이 6비트가요 네. 상당히 빠른 킥이에요. 네. 그렇게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킥 연습이에요. 네네. 선수들도 그렇게 짧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아마 뭐랄까 뱉는 힘이 약해서 네.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호흡 타이밍에 킥을 맞추자니 이건 너무나 잘못된 방법. 그쵸. 이건 아닌 것 이거는 같아요. 아예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렇게 맞출 수는 없어요. 네네. 그리고 호흡을 빨리 하는 연습이 필요할까 하는데 호흡을 빨리 하는 연습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 호흡은요. 어디 기준이 되냐면 몸통 롤링의 기준이 돼야 돼요. 네. 이 몸통과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의 기준이지 발차기, 손 돌리기가 기준이 아니에요. 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 자유형은 롤링을 하면서 가죠. 그렇죠. 여기에 호흡이 이 롤링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가는 게 호흡이에요. 네. 자유형은요 호흡을 위한 동작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이 롤링에 맞춰서 롤링과 같이 돌아가는 게 호흡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발차기에 맞추는 거 안 좋고요. 네. 정말 안 좋은 거는 호흡과 발차기가 호흡이 기준이 되는 거. 그게 더 안 좋은 거니까. 그렇죠.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했고요. 하지만 무호흡이 가능하시면 이게 제일 좋습니다. 거의 아쿠아맨인데요. 예, 제일 좋죠. 그렇죠. 저항받을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호흡으로 저항받을 일이 없으면 가장 좋은 거죠. 뭐. 가장 좋죠. 네. 올림픽에도 그런 선수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예, 가장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킥의 에너지 전이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스트로크에 이어지나요? 되게 원론적인.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네. 제가 짧게 한마디로 정리를 할게요. 네. 제가 감독님하고 팔씨름을 해요. 네. 근데 내가 어딘가를 붙잡고 팔씨름을 하면 더 세지죠.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발차기가 강하면 지지대 역할도 해줘요. 네. 발차기의 메커니즘 여러 가지지만 네. 지지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트로크 파워도 세집니다. 네. 그렇게 전이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스트로크의 파워를 결정하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킥의 강도도 결정이 돼요. 그렇게 전이가 돼요. 네. 물론 오른발 왼발 타이밍이 맞을 때죠. 네. 타이밍이 안 맞으면 전이가 안 되죠. 네네. 예, 우리가 걸을 때 어떻게 걸어요? 왼발 앞으로 갈 때 오른손 앞으로 가죠. 그런 것처럼 타이밍이 맞을 때 전이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짧은 답하면은 지지대 역할을 해준다. 네. 예, 그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